손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정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지난 22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19번째. 예, 19번째 대책이고 작년에 이제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불과 이제 뭐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수원, 안양, 의왕 등에 있는 5곳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어떤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하는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규제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집 좀 못 사게 하겠다. 투기 수요를 좀 막아보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 기억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12, 16 대책이 사실은 굉장히 초강력 대책이었다, 유례 없는 그렇죠. 대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어떤 또다시 대책이 나온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 16 대책 발표 이후에 정부는 시장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높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이 불안하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강남과 이제 마용성이 소위, 이제 소위 그 키워드였고 유행어였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노도강으로 가더니 강북 외곽으로 가더니 이제는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도시죠. 이런 것. 우리도 땅집구에서 충분히 이런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풍선 효과. 뭐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갭 메우기, 그다음에 키 키 맞추기, 맞추기. 이런 것들로 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불행히도 현실화되었고 정부도 이제 두고만 관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19번째 규제 칼을 빼내들었다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대책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규제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고 정부가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하면 4군데의 규제가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이번에 나올 때는 이제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이제 그 다음에 팔달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양이 들어갔다는 게 좀 이채롭죠. 만안지구, 그 다음에 의왕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기 수요 때문이다라고 보니까 돈줄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9억 원 이하는 이제 LTV가 50%, 그러니까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억 원 초과되면은 이제 30%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돈을 빌려서 그만큼 이 지역에 집을 사기는 좀 더 어려워졌다. 그만큼 돈 없는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지 않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세금 강화인데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매 제한이 당연히 뒤따르죠. 이제 단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그리고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런 규제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뭐 투기 수요를 포함해서 사고자 하는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은 그나마 좀 안정적 효과는 좀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정부가 이제 12, 16 대책을 내놓은 지 뭐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란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서둘러서 좀 급하게 좀 대책을 좀 또 발표를 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언론의 대부분은 이번 19번째 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실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12, 16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면 다른 곳이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매입의 주체는 30, 40대 실수요자라는 것은 다 통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서울에서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 30, 40대가 결국 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이 무엇인가. GTX, ABC, 신한산선 이렇게 하니고 또 신도시까지 하니까 그리고 또 생활 기반 시설이 이미 잘 돼 있는 성남이라든지 용인 뭐 이런 지역으로 수원 갈 수밖에 없죠.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그리고
갑자기 오른 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그리고 이미 과열이 된 이후에 뒷북을 치는 것은 이건 정말 골든타임을 놓친 거다. 두 번째는 이번에 지정된 지정 외에 또 제2의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본다면 결국은 이번 정책에서도 사실은 좀 폭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핀셋 규제로 딱 옳은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번째 대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건 뭐 기대가 아니고 우려합니다. 그 뭐 사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실효성 이번 대책이 좀 실효성이 있겠느냐 과연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의 얘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는 쪽의 얘기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정부가 근본 원인을 자꾸 투기 수요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이런 투기 수요가 이곳에 몰렸기 때문에 물론 있겠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근데 저는 제가 파악하고 이 통계적 분석이나 나온 걸 종합하면 5, 60대가 아니라 3, 40대가 집을 산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한 게 맞아요. 3, 40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 서울은 평균 값이 뭐 8억 원이 넘고 예. 중위권이 9억을 넘은 상황에서 언감생심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이동, 내 집 마련의 불안감 또는 내가 이제 집 없는 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이런 상대적인 소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대신 투기 수요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대출을 줘야 소위 뭐 갭 투자라든지 뭐 갭 이런 걸 투자나 말씀- 다주택이나 투기 수요 예.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둘 지역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오동평이니 김부검이니 남산광이니 그 주변에 경기도가 넓잖아요. 또 인천도 있단 말이죠. 좀 송도가 오르듯이 이런 쪽으로 제2, 제3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하고 이게 또 이사철이에요. 3, 4월이. 그리고 선거가 큰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덜하지만 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측에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요.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경기도나 인천도 지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투기 수요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또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핀셋 규제란 말이 나왔지만 이제 사실은 뭐 지방이 물론 뭐 좀 빠졌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 집값이 폭등한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대전. 대전이 뭐 많이 요즘 뭐 유성구가 사실- 많이 올랐었죠. 예, 네. 저희 땅집고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대전을 한번 취재를 해서 그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은 좀 빠지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떤 대전도 사실은 서울 못지않게 지난 1, 2년간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높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동안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세종시에 모든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대전시는 소위 교육이나 문화나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이게 저평가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뒤늦게 이 세종이 이제 공급이 좀 많고 주춤하는 사이에 갭이 너무 벌어졌다. 소위 키 맞추기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메리트가 줄어든 거예요. 이제 이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간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죠. 뭐 그런 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대전 지역은 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요즘 또 최근에 세종시가 다시 약간 또 움직여요. 예. 그동안 조정받았던 거에서 다시 전세. 그러니까 늘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라는 말이 맞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도 사실은 가만히 놔두었으면 상당히 올랐다가 자율조정을 거쳤을 텐데 자꾸 긁어 부스럼이 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집값 상승이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수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뭐 어찌됐건 3, 40대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많이 집을, 샀어요. 많이 샀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다가 규제가 많고 보유세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그렇게 강 큰 사람이 무리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다주택자라 그러면 이 지식이나 정보나 자금력에 있어서 일반인보다는 선수예요. 남보다 먼저 움직인 거잖아. 이미 많은 수익을 거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에 지금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보유세만 해도 엄청 하다니까요.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유세가 높아지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고민이 클 텐데 뭐 이참에 그 집이라도 하나 더 사자.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에 말이 안 맞죠. 지금은
실수요자가 움직인다는 게 주택 보급률도 낮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낮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도 알게 모르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여기다 땅값까지 올라요. 그러면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이러다가는 집값이 내리기는 좀 어렵네. 서울이 안 되면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대형 교통 호재도 있고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잘 갖춘 걸 선택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시장이라는 게 이제 뭐 정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죠. 억지로 되는 합리적 것은 선택을 아니고. 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보여져요. 예, 예, 근데 예. 정부는 자꾸 이제 포기를 한다고 이제 하는 알겠습니다. 건데 그런 부분은 네. 한번 제가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짚어보는 걸로 네. 한번 얘기를 하고 좀 뭐 오늘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과연 이 대책들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뭐 두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빠진 지역들이 해운대라든지 일산 같은 곳들이었거든요. 그로 인한 상승과 하락 효과는 이번에 진정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끝난 건가? 그렇지 않고 주변으로 계속 확산됐던 아까 보여줬죠. 네네. 강남부터 마용성부터 노동항을 지나서 이제는 이 경기 남부권까지. 그러니까 인기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 수요 초과 지역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세 번째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서 말했지만 뭐 오산이니 동탄이니 평평 이런 뭐 오동평 김부근 말이 좀 재밌습니다만 남산광 이런 지역까지도 이제 제2, 제3의 풍선 효과는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정부도 여기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참에 계속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인 안정 대책, 그러니까 예. 규제 대책과 공급 대책 그리고 그거는 근본적인 다음에 이런 한번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예,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220 대책이죠. 아유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예. 20 대책의 이제 발표 배경이라든지 실효성 주요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망도 하고 예 한번 그 추후 배움.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